비빔밥은 당신의 기호에 따라 선택. 하지만 스마트 제조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는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스마트 제조혁신에 관해서입니다. 스마트 제조혁신, 듣기에는 뭔가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스마트, 제조, 혁신. 스마트, 똑똑하게, 제조, 만든다. 혁신, 새롭게 바꾼다. 즉, 똑똑한 기술들로 만드는 법을 새롭게 바꾼다. 이 뜻입니다. 스마트 제조 혁신을 비유하자면 호텔식 한우 툭불 육회 비빔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빔밥, 집에서 양푼에 열무김치 넣고 고추장 넣고 계란 후라이만 넣어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죠. 하지만 똑같은 비빔밥이라도 최고급 호텔 식당에선 어떨까요? 임금님 수라상에 올렸을 것 같은 유기그릇에 최고급 재료들로 나물을 담고 거기에 최고급 한우 툭불 육회를 얹은 후 마무리로 국산 참기름까지 싹 뿌리면 몇만 원 하는 호텔식 비빔밥이 되는 거죠. 이름은 똑같은 비빔밥이지만 최고의 셰프가 한우 툭불 육회 고급 식재료를 써서 플레이팅까지 완벽하게 마친다면 비빔밥의 가치는 달라지겠죠. 공장의 제조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과 똑같이 제조 공장을 돌리느냐, IoT,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증강현실 등 현존하는 IT 기술을 모두 넣고 잘 비빌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느냐.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건 이겁니다. 어떤 비빔밥을 먹을지는 먹는 사람의 기호에 달렸지만 스마트 팩토리는 제조업의 생존을 위해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제조 혁신이 왜 선택이 아닌 필수인지 지금부터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제조 혁신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제조업이 우리나라를 이끄는 핵심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독일, 일본과 함께 제조업에 있어 세계 5대 강국으로 꼽힙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의 28%를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독일의 제조업이 독일 GDP의 20.4%인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와 성장에 있어 제조업이 얼마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총 고용에 있어서도 제조업의 비중은 25%로 OECD 국가 중 3위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가 제조업 세계 5대 강국이 되기까지는 제조업에서 필수로 할 수 있는 기초 공정과 기술을 담당하는 뿌리 기업의 역할이 컸습니다. 쇳물을 거푸집에 부어 물건을 생산하는 주조, 금속 틀을 만드는 금형, 회전하는 2개의 롤러에 재료를 통과시켜 가공하는 소성 가공 외에도 용접 표면 처리, 열 처리, 그리고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설계 등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금형,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부품은 물론 우주 발사체의 엔진 부품, 탄도미사일의 탄체 등 첨단 산업의 핵심 부품과 소재를 우리나라 제조업의 뿌리 기업들이 생산의 세계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 제조업의 뿌리 기업들, 매출액 10억 미만인 기업이 63.6%, 40대 이상 종사자가 68.5%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성과 낮은 생산성, 그리고 고령화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저비용 고품질의 제품이 대거 유입되면서 가격 경쟁력에서도 밀리고 있습니다. 뿌리 산업의 위기는 제조업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가 존재할 수 없겠죠. 뿌리 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정부는 스마트 팩토리를 포함해 스마트 제조 혁신 사업에 2,18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제조 혁신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또 다른 이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제조가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4차 산업혁명 시대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네이버 1784.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2022년 분당 정자동에 제2사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이름을 붙였죠. 1784. 더 재미있는 건 이 건물이 세워진 땅의 번지수도 178의 4번지입니다. 여기서 다들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대체 1784라는 숫자가 뭐길래 네이버가 사옥을 178의 4번지에 세우고 건물 이름도 1784라고 붙인 이유는 바로 1784. 1784년이 제1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해이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측은 사옥 1784 완공식과 함께 사옥 장명의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초의 산업혁명이 사람들의 일상과 생활을 바꿔놓았던 것처럼 네이버 1784를 로봇, 자율주행, AI,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해 네이버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바꿔보겠다. 산업혁명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1784년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 1870년 전기를 이용한 대량 생산이 본격화된 2차 산업혁명, 그리고 1969년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 주도한 3차 산업혁명, 그리고 현재 우리는 로봇이나 AI, 인공지능을 통해 실제와 가상이 통합되고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상호작용하는 초연결성, 다양한 기술이 융합돼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가 탄생하는 초융합성, 그리고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거나 보조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초지능화까지 이른바 3초 시대라 불리는 5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제조업의 현 주소는 1차 산업혁명 시대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조 공장에서의 폭발이나 화재 사고 혹은 기계 작동 중 인사 사고는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장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스마트 팩토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말 그대로 스마트한 팩토리, 똑똑한 공장이란 뜻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이해하려면 제조 공장의 구조와 가동 시스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조 공장에는 우선 생산품을 만드는 원료와 재료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겠죠.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그 재료들을 전처리하는 시설이 있을 테고요. 다음은 다양한 기계 설비로 재료를 가공해서 생산해내겠죠. 그리고 끝으로 생산품을 보관할 창고도 필요하겠죠. 원료가 입고해서 생산품이 될 때까지 제조 공장에는 수많은 생산 설비에 이를 제어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자동 제어 설비,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물론 가장 핵심은 이 모든 걸 개발하고 운영하고 관리 감독할 사람이겠죠. 공장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 투입되고 있고 그들에겐 생활의 달인처럼 숙련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에 제조 공장의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제조 공장들의 인력 수급은 갈수록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노하우로 조절해왔던 제조 공정엔 문제가 생기고 이는 불량품이나 품질 하락, 수급 불안 등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의 발전으로 점점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서 공장은 생산 비용 절감이라는 숙제도 풀어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은 공장을 운영하면서 안전하게 사람도 지키고 이제는 지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해 환경까지 생각하면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죠. 듣기만 해도 너무나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이죠?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규제는 까다롭게 계속 만들어지고 결국 이 많은 허들을 넘지 못한 국내 제조업들은 폐업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대의 빠른 변화는 최첨단 기술의 발전 또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안전, 환경, 수익 창출, 이 모든 허들을 최신 기술력으로 한꺼번에 넘을 수 있게 설계된 것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스마트는 단순히 똑똑한 정도가 아닌 인공지능 AI를 말합니다. 목적지를 입력하면 알아서 길을 찾고 신호를 지키고 운전을 하는 스마트카라 불리는 자율주행차 역시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어 가능한 것이죠. 스마트 팩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량과 품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원료를 주입하고 품질을 관리하고 납품 기일에 맞춰 생산량을 조절하며 무엇보다 안전하게 생산품을 만들어냅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일어나는 관리와 조절, 이것은 IoT,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증강현실 등 현존하는 IT 기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세울 땐 데이터를 수집해줄 센서와 카메라, 분석과 판단을 위한 플랫폼, 통신 인프라, 그리고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줄 인공지능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기술 3가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기술은 인터넷 오브 띵스, IoT가 있습니다. IoT는 각종 사물,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시켜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 즉 무선 통신을 통해 각종 사물을 연결하는 사물 인터넷 기술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인지하고 판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 화재도 사람의 후각과 시각, 피부로 느끼고 나서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대처가 늦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팩토리 안에 설치된 다양한 센서들이 사람의 감각 기능보다 빠르게 공장 내부의 변화와 위험 신호를 캐치해 줄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에 설치된 가스 센서는 사람의 후각보다 빨리 화재의 냄새를 맡고, 온도 센서는 사람의 피부 감각을 대신해 미세한 공장 내부 온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CCTV 카메라는 자재 창고부터 제품 보관 창고까지 관리자를 상주시키지 않아도 사람의 시각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진동 파동 센서는 사람의 청각으로는 듣지 못한 공장 내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작은 소리의 파장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각종 사물의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시켜 인터넷에 연결하는 IoT 기술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 핵심 기술은 공장 곳곳에 심어진 센서가 수집한 데이터를 수학해서 분석하는 빅데이터 기술입니다. 앞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한우 투뿔 육회 비빔밥에 비유한 것처럼 이번에는 스마트 팩토리에 접목되는 빅데이터 기술을 집들이 손님을 위한 요리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했어요. 가족과 지인들을 불러 집들이를 하려고 해요. 요리도 몇 가지 해야겠죠? 먼저 냉장고에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딱히 생각이 나지 않으니 쉽게 만들고 보기에는 그럴듯한 집들이 요리를 인터넷 검색어로 찾아보겠죠. 마음에 드는 요리를 찾았으면 레시피를 캡처하고 마트에 가서 필요한 재료도 사옵니다.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리 전에 냉장고에 어떤 재료가 있는지 살피고 무엇을 요리할지 정하는 것처럼 수집된 데이터들로 어떤 분석을 할지 정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들은 추가로 수집합니다. 요리할 때 요리 재료를 씻고 다듬고 자르고 손질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치잖아요. 빅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준비하는 일을 데이터 전처리라고 합니다. 집들이용 요리 레시피를 찾았듯이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도
알맞은 분석 모델과 툴을 활용해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이제 집들이 요리가 끝났습니다. 손님이 오시기 전에 멋지게 상을 차려야겠죠. 땀 뻘뻘 흘려가며 힘들게 요리했는데 아무 그릇에나 대충 담을 수는 없겠죠. 요리한 것을 잘 맞는 접시에 플레이팅하듯 예쁘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빅데이터 분석에선 데이터 시각화라고 합니다. 자, 이제 손님들이 오고 본격적인 집들이가 시작됩니다. 손님들은 요리를 먹고 모두 다 맛있다고 이야기해 주겠죠. 하지만 손님들이 돌아가고 나면 접시에 요리가 싹 비워졌는지 남았는지로 오늘 요리가 정말 성공적이었는지 아닌지 객관적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음엔 실패한 요리는 하지 말아야겠다 다짐합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시각화가 끝이 아니라 결과를 예측하고 제어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 팩토리에 꼭 필요한 핵심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인공지능 기술은 제조업체가 생산 과정을 최적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AI를 활용한 생산 일정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 생산량과 재고량, 작업 가능 인력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일정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옛날 드라마에서 클라이언트가 주인공 공장 사장님께 이런 주문을 하죠. 언제까지 제품 몇 개를 생산해 줄 수 있을까요? 만약 납기를 못 맞추면 거래를 끊겠습니다. 사장님은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우선 예스라고 하고 봅니다. 큰 거래처를 놓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재료 수급도 안 되고 인력에도 문제가 생겨서 결국 납기를 못 맞추고 회사가 어려워지더라. 이게 과거 드라마 속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달랐겠죠. AI를 활용해 생산 가능 일정을 체크하고 된다, 안 된다, 언제까지 가능하다는 걸 바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AI 기술로 생산 효율을 높이고 재고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 팩토리의 AI 기술은 기계의 고장을 사전에 예측해 조치를 취할 수 있게도 해줍니다. 공장이 돌아가야 할 낮 시간에 갑자기 기계가 고장난다면 손실이 엄청나겠죠? 생산 라인에 들어가 있는 제품은 불량품으로 처분될 수 있고 비싼 인력은 손을 놓고 기계가 고쳐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처럼 제조업체에서는 기계 이상 정도를 관찰해 고장나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 기계의 이상을 미리 감지할 수 있고 고장 예측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장 가동이 멈춘 시간에 정비를 하고 생산 중단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유지보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는 게임에서 고가의 아이템을 장착한 유저와 같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제조업체의 막대한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은 절감시키는 법. 모든 제조업체가 찾고 싶은 해답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AI 기술은 공장의 기온, 습도 등 환경 변화에 따른 품질 변화도 예측해줍니다. 공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화재, 폭발과 같은 안전사고까지도 말입니다. 이쯤 되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제조업의 대표님들, 우리 공장도 스마트 팩토리로 바꿔봐야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려 볼게요.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할 땐 첫 번째, 마스터 플랜 수립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추구하는 스마트 팩토리의 전략과 방향을 설정하고 영역별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사항을 정리하는 거죠. 이때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할지를 반드시 고민하셔야 합니다. 한 번에 모든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결해야 할 문제의 우선순위와 투자 예산을 고려해 스마트 팩토리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합니다. 다음은 기존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스마트 센싱 단계가 필요합니다. 공장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확인하고 데이터를 같은 단위와 자릿수 등으로 표준화시킨 다음 데이터 수집을 자동화시키는 거죠. 스마트 센싱 단계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을 두고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의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애널리시스입니다. 예를 들어 품질 불량이 많은 공장이라면 불량률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운전 조건은 어떤 것인지 품질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먼저 추출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어떤 인자들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찾아내고 분석 모델을 만드는 거죠. 스마트 팩토리 구축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스마트 팩토리가 자동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스마트 컨트롤 단계입니다. 요즘 농업에서도 온도, 습도 일조량에 맞춰 자동 환기와 온도 조절이 되는 스마트 팜이 대세입니다.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 애널리시스가 만든 분석 모델로 컴퓨터가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조합하고 분석하여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공장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작업자에게 조업 가이드라인을 알려주면 됩니다. 작업자는 먼저 수동 운전에 반영해보고 수동 운전 결과와 비교해 알고리즘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때 AI 자동 제어를 시작하면 됩니다. AI 자동 제어는 사람보다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완성을 위해선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시스템, 스마트 MES입니다. MES는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의 약자로 생산 관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공장의 제조, 생산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제어가 가능합니다. 또 물류 및 작업 내역 추적 관리에 제품 상태 파악이나 불량 관리까지가 스마트 MES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 공장에서 가장 많은 이슈가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재고 관리일 텐데요. 전산상에 찍히는 재고와 현물의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스마트 MES는 특히 재고 관리에 있어 탁월합니다. 바코드 도입을 통해 현물과 전산에 찍히는 재고 파악이 실시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재고 불일치 문제가 줄어듭니다. 또 스마트 MES를 도입하게 되면 생산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단계별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갖춰야 할 두 번째 시스템은 데이터 분석 플랫폼입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들은 통신하는 방식도 다르고 저장되는 형식도 다릅니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처리하고 정렬해서 저장하고 분석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갖춰야 할 세 번째 시스템은 분석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데이터 툴입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품질, 설비의 수명, 수요와 납기 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설명을 들으시니 스마트 제조혁신과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구나 하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조업의 안전성, 생산성,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스마트 팩토리.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되면 로봇이나 AI한테 사람의 일자리는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실제로 AI와 로봇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2013년 옥스퍼드 대학 마틴 스쿨의 칼 베네트 프레이 교수와 마이클 오스본 교수가 제출했던 고용의 미래라는 보고서에 기인한 주장이었는데요. 하지만 10년이 지났고 오히려 전 세계 제조업체 중에서 로봇과 AI를 많이 쓰는 현대차 그룹은 2026년까지 8만 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로봇과 AI의 활용도가 높아져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사업 확대와 신사업을 위해 오히려 고용 인력이 늘어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앉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테이블 위에 공장에서 생산된 과자가 간식으로 있진 않나요? 또 물을 마시는 컵은요? 옷은 어떤 걸 입고 계십니까? 지금 이 영상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보고 계시겠죠?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물건 혹은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내가 쓰는 전자기기 안에는 작동을 위한 수많은 부품들이 들어있고 그 부품들은 모두 공장에서 제조됩니다. 핸드메이드, 손으로 만든 것을 빼고는 다 제조 공장의 생산품이죠. 제로 웨이스트나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한다 해도 인간은 생명 유지와 삶을 위해 공장의 생산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공장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함께 무너지는 것이죠. 2016년 3월 AI가 무엇인지에 대해 강력한 인상을 심어준 세기의 대결이 있었죠. 바로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대국인데요. 당시 알파고와의 바둑대결에서 이세돌 구단은 1승 4패로 패했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알파고와의 대국 후 3년 뒤 은퇴를 선언했고요. 사람들은 알파고에게 패배한 충격으로 결국 은퇴를 하는구나 추측했죠. 올해 알파고와의 대결 8주년 기념으로 인터뷰를 한 이세돌 구단은 인공지능이 은퇴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도 함께 남겼죠. 다시 태어나면 바둑은 취미로 즐기고 AI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실제로 이세돌 구단은 은퇴 후 생성형 AI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사업을 구상 중에 있다네요. 이세돌 구단은 인터뷰에서 AI를 두려워하는 시각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는 AI 기술이 없는 미래를 상상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방향으로 발전이 없다면 인류는 아마 굉장히 암울한 미래를 맞이할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 미국 바둑 아마추어 랭킹 2위인 켈린 펠리는 AI 바둑 기사인 카타고와 대국에서 15전 14승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펠리는 대국 전 AI끼리 100만 번 이상 대국을 시킨 뒤 AI의 약점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AI를 이용해 AI 전술을 물려받은 것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나고 5차, 6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빨리 열릴 수 있습니다. 로봇과 AI를 개발한 것도, 그것을 다루고 조정하는 것도 인간임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였습니다.